자, MRDSP 패시험 오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까?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자, 평균 점수는 33문제 중에 평균 점수는 21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원래 약속은 23점 이하, 아니죠, 하위 4명 탈락 또는 모든 학생이 23점 이상 맞추면 모두 합격인데 23점을 맞춘 학생이 13명밖에 없어요. 23점의 기준이 뭡니까? 이거 맞춘 개수요? 아니, 23점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 그냥 제 맘이에요. 10개까지 틀린 건 봐준다. 10개까지? 그냥 제 맘이었어요. 참고로 전 2개 틀렸어요. 네. 교사도 2개 틀릴 정도의 어려운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1번부터요. MRDSP 만드신 분 약자 뭐죠 이거? 네, 매개 레인보우 드림 스칼라십 프로젝트에서 매개 학력관리 프로젝트. 근데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이거 서울대 아니냐, S가 네. MRDSP의 S가 서울대 아니냐. 스칼라십 학력이라는 뜻입니다. 초창기 서울대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는. 처음 만들 때는 원래 스칼라십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서울 유니버시티. 서울대 아닌 애들 되게 많은데 서울대라고 희망대학 쓰나이가요. 2명 있습니다. 2명, 3명 있네. 근데 이제 그 서울 이 S 서울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약간 축소되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S면 그러면 뭐 저기 서경대학교도 S대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많은 1학년들이 특히 몰랐어요. 이걸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은 1번 문제는요, 좀 문제가 유출됐었어요. 이게 특히 2학년 6반에서 좀 유출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좀 준비했던 게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학생종합전형의 선발 과정 중 서류 평가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 말이 어려운데 학생부 종합전형. 쉽게 말하면 이거 뭐죠 이게? 입사전형이죠. 그죠, 입사전형이죠. 네. 서류평가 뭐뭐 내야 되나요? 자소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생기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에 생기부는 제출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교사 출장서가 따라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기부는 그러니까 내는 게 아니다. 아니, 내긴 내지만, 그렇죠. 학생들이 따로 직접 제출하지는 제출하지는 않는다. 직접 제출하지 않는다. 단 정보 공개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안 한 학생도 있나요? 원서를 쓸 때 그 정보 동의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원서상에서도 온라인 동의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엔 따로 뽑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그 디폴트 값이 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은 다 내죠. 다 낸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기록부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기록부죠. 정확한 명칭은 학교 생활기록부인데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비교과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신은 평가 안 되나요? 네. 교과도 들어갑니다. 교과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류 평가라는 의미는 비교과를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 성적, 내신 추이 뭐 이런 것들은 이때 서류 평가에는 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류,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내신 100%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이 반영이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상의 어떤 그 서류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기부에 있는 건 다 중요하다. 네. 그건 결론이고요. 뭐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야 될 것은 실은 자기소개서는 직접 쓰는 거가 되겠고, 교사 추천서는 교사가 쓰는 거고요. 생기부는 교사가 쓰죠. 그러나 학생들이 활동했던 것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3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을 제가 한 6, 7개 정도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이거 저기 책자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냥 긁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시오라고 했더니 이 자신에게라는 걸 못 읽은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다 체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맞다 틀리다를 좀 알고 싶었는데 애들이 거기서 자신에게라는 걸 못 보고 그냥 정답을 찾아내서 다 체크했던. 그래서 좀 구분이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3번은 그래서 특기별이 틀린 애가 없습니다. 3번은 뭐 자기 거 얘기니까 다 맞게 했고요. 4번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자신의 관심, 적성, 소질, 진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해야 된다. 이거 보통 언제 해야 될까요? 저도 2학년 1학기 때는 끝내야 되지 않나? 2학년 1학기. 그 이상은 곤란하다. 가장 이상적인 건 중학교 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중학교 때. 가장 이상적인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것이 결정되고 그걸 가장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냐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또 진로이기도 하고 적성이기도 하지만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그때도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기엔 좀 본인의 어떤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3학년 뭐 1학기 되면 또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라고 2학년 1학기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중3. 아무리 늦어도. 그럼 지금 혹시 2학년 2학기인데 지금? 네. 지금도 난 진로가 몰라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 내신으로 봐라. 내신으로 맞춰서. 그렇지. 정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아직도 뭐 자율 전공도 있고 재수 괜찮습니다. 재수. 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거 학생들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세 번째 줄에 학교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관련 교과 활동을 해라. 적극적으로 참가해라. 이런 것들 뻔한 얘기. 뻔하지만 참 못해요. 그렇죠. 뻔하지만 잘 못해요. 4번도 애들이 되게 못해요.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 관리하는 습관. 이게 그 에듀팟이 대입에 더 많이 됐으면 이건 좋든 싫든 다 됐을 텐데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축소되고 거의 뭐 요즘 반영 안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잘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반영은 돼요. 근데 경희대에서 빠지고 나서는 요즘 근데 어차피 이 시스템이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없어지진 않고 그래서 이 에듀팟 전형이 없어졌을 뿐이지 시스템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런 거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래너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학교에도 인성 플래너가 있지만 그 기록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공간이 작으니까 오히려 에듀팟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에듀팟을 휴대폰으로 좀 작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 휴대폰 못 쓰니까 나가리. 그렇구나. 실패. 자, 그 다음 문제 5번 갑니다. 자, 고3이 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첨삭받는 거. 이게 이제 실은 오답으로 했었는데, 자소서를 그럼 언제 쓰느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언제 써야 됩니까? 자소서는 2학년 때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자소서가 그 완성본이 나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2학년 때 어느 정도 한번 써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칸이 부족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자기를 잘 아는 교사와 꾸준히 첨삭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2학년 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첨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갔으면 어떻겠니? 방학 때라든가 3학년 1학기 때 이런 부분을 더 채워간다면 혹은 목표일 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사와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3학년 1학기 때도 자연스럽게 끝까지 추천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느 교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년 이력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학하면은 그러니까 뭐 6명의 담임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교사들이 학년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졸업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하나 방안이 될 수 있겠고 동아리 있고 어떤 동아리는 어느 정도 이제 2학년쯤 됐으면 자신이 관심 있는 동아리를 들었을 거고 초등학교까지 유지가 될 거고 동아리 교사도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담임 교사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만만한 교사 만만한 교사 자기랑 좀 친한 교사 왠지 빵 하나 사주면은 간이건 쓰기건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교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3번 정도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1학년 말에 1학년 말쯤에 근데 이 학생들 지금 그 대입제도는 3년 예고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그 형식이나 뭐 전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1학년을 마치고 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죠. 공통 항목 1번에서 3번 항목까지만 쓰는데 대부분 한 활동이 없으니까 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쓸 내용이 없으면 쓸 내용을 만들 계획을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1학년 때 한번 써보고 2학년 말에 가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점검적인 부분으로서 3학년 말에 가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채워낼 수 있는 3학년 1학기 때 마지막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고1 때부터 고3 때 쓸 자소서를 미리 구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미래의 자소서를 써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활동을 오히려 채워가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점검해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련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그분한테 나중에 추천서도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1들 기말 끝나면 한번 쓰시고요. 고2들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써봐야겠죠, 한 번쯤은? 뭐 시점이 중요하다기보단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더 우선일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이 학기 말이 되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썼는데 봐주세요 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어쨌든 써야 된다 먼저. 써야 뭘 가서 들이대고 물어볼 테니까. 혹시 성기로 선생님 애들이 써갖고 오면 한번 봐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입보면 봐줍니다. 아, 네. 남학생들 실패. 여학생들도 다 실패인 듯. 저 눈 굉장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은 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신 전형 또는 뭐 일반 전형으로 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급적 얘기하고 싶어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있다라는 거 좀 구분하려고 문제 한번 내봤고요. 6번에 틀린 말 비추시는 건 다 틀렸어요. 맞힌 애가 없는데 실은 이거 왜냐면 문제 출제한 제가 정답을 제 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은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그러나 붙어 있는 거기였습니다. 활동은 무조건 다양하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의 질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는 활동은 다양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질과 내용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이 살짝 낚시성. 아, 그쵸. 네. 그래서 서류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닌가요? 일단 지면을 채워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계속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선자라면 950자 언저리는 넘어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고 한 800자에서 끝나면 누가 봐도 아무리 잘 쓰여진 글이라도 얘는 이 문항에 대해 또는 이 질문에 대해 이 대답에 대해 이 활동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친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마이너스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채우기 위해서라도 채워야 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과 질, 생기부. 우선 1차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운영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 교육 계획이나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 과정상에서의 어떤 필요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한 2차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끼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재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능력에 맞는 내용을 선별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은 것을 줄이는 거는 가능한데 적은 것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생기부에서도 만약에 제가 대학 관계자라면 뭐 어떤 뭐 자율활동 측면을 예로 든다면 자율활동 측면이 그러니까 그 자동봉진 합쳐서 그러니까 자율 항목이죠. 자율 항목이 한 1000자 가까이 쓸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30자 정도 쓰겠다고 한 2줄 써 있는 거죠. 2줄 써 있으면 분명히 대학에서 볼 때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쓰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적다 또는 없다 라면 얘는 담임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굳이 들여다 보이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 할 거면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 네, 그냥 할 거면. 그렇죠? 그리고 뭐 어차피 1, 2학년 때 활동하는 것이 3학년 때 가서 그 중에 뭐가 채택돼서 자소서 안에 들어갈런지가 불분명하다면 이왕 하는 거 많이 해놓는데. 자, 그럼 이거 갑자기 질문 하나 생각난 게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해야 될 상황 그리고 뭔가 교내외 활동을 해야 될 상황이 겹쳤어요. 뭐 해야 되죠? 내신입니다. 내신인가요? 내신입니다. 네, 내신입니다. 무조건 내신? 일단 내신입니다. 일단 1차 내신. 맞았다고 점수를 났어요. 네. 야, 신기합니다. 아무튼 뭐 해도 무조건 내신. 네. 아니 그 내신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자소서가 안 나와도 다른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 다른 전형도 있는데. 근데 혹시 교과 전형도 수능 성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신을 열심히 하면 수능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신 얘기도 나중에 한번 또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교과 관련 요소. 입사관한테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한테도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매우 중요한가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정관들 만나보면, 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들, 지방 사립대들은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방 사립대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뭐, 이 근처로 예를 들면 청주대급 이하, 저쪽에 이제 뭐, 전라도 우석대라든가, 뭐 몇몇 사정관들 만나보면, 우리는 성적 중요하게 본다. 당연히 일단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다른 걸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대학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성적 수준이 있을 거고 상위권일수록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측면이 전 단순히 1등급이면은 우리는 다 잘하는 거야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잔인하게 보면 더 잔인하게 봤지 더 수월하게 봐주지 않는다. 얘가 왜 1등급이 안 나왔는지 또 1등급 중에서도 어떤 1등급인지를 생기부 교과 전형의 교과 영역상에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충분히 볼 것이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등짜리 1등급인지도 표준 분포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사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1등급도 1등급으로 보지 않겠다. 또는 2등급과 1등급 차이도 우리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 뭐 100명 중에 4등 1등급이고 5등은 2등급인데 4등과 5등의 차이가 진짜 0.01점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본다라는 거지. 뭐 입학사정관 전형 초창기에 뭐 9등급짜리가 뭐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붙었다라는 거는 그건 더 이상의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과 성적은 아직까지도 중요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추이도 중요하고요. 결론은 그거네요. 결국 교과 성적은 무조건 중요하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학생을 뽑는 그 기준이 성실한 학생이에요. 성실한 학생을 뽑겠다는 거.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건데 학교에서의 어떤 성실성에 가장 그 표본이 되는 것이 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개근 아닌가요? 개근 아닌가 개근?
뭐 그 배근은 아예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고 비교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당연 항목이고 그래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또 뭐 완전하게 우수하다라고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준치 그 대학의 수준에 맞는 성적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쉽게 까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서울에 인서울 하고 싶어. 인문계열 1.3, 인문계열 1.3, 자연계열 1.5. 자연계열 1.5. 자, 충북대 가고 싶어요. 충북대 인문계열. 이공계열 같은 경우 인문부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 2.5. 자연계열 한 3. 한 0에서 3.5? 3.5도 가능. 3.5도 좀 군대나 뭐 이런 뭐 자연과학대. 서울 가려면 1.3, 1.5. 서울에서 이제 주요 대학이죠. 주요 대학. 성공회도 서울입니다. 1.8. 근데 이제 2점 넘어 들어간 친구 있어요. 2점대 미만으로는 돼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점 빵빵을 넘어서서는 안 돼. 1점 몇 나와야 서울에 써보고 들이댈 수 있다. 성공회 가능합니다. 성공회 농어촌 가능합니다. 애들이 성공회는 성공회 한성 뭐 이쪽이 이제 서울에 걸쳐 있는 마지노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번도 교과 성적도 하나의 어떤 성실성을 반영하는 거고 학년별 성적 추이도 성실성을 반영하는 거고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또 학업 관련 탐구 활동도 성실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교과 관련 교내 수상 실적도 다양한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고 독서 활동은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 이제 진로 탐색 활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정답으로 5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독서도 교과 관련 독서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독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폭넓은 이제 뭐 인문교양서도 포함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어려워진다. 굳이 정답을 찾자면 5번이다. 네. 그다음에 8번입니다. 이제 이게 실은 정답 그 책자 원래 교재로 쓰기에 위한 책자에서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학교별로 기록한 것의 양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하지 않는다. 뻥쟁이. 네, 그렇죠. 뻥쟁이. 이거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생기부를 굉장히 양과 질을 잘 써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작년, 재작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만든 것 같아요. 올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이제 자료를 어떤 자료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보통 일반고에서도 제가 뭐 많은 선생님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것들이에요. 관리자분들께서 이미 만자를 채워라. 소위 말하는 그 만땅을 채워라. 글자수 만땅을 채울 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거의 뭐 반강제적인 종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만드는 그 이야기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올해 생기부의 글자수 제한이 또 준 측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생기부 글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만땅 못 채우는 이렇게 만땅 소리 만들고 이거 어디까지 나갑니까? 일단 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막 가는 대로. 이게 글자수를 거의 그 끝까지 못 채우는 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쓰다 보니 더 입력이 안 돼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는 편차가 좀 심하긴 하고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좀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써야 될 걸 막 여기저기 뜯어가지고 지금 거의 꽉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는데도 다 찼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왕왕 나오고 있어요. 라는 것은 이제 적게 쓰는 게 그러니까 많다 적다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금 생기부의 글자수 제한은 거의 최소한의 영역이 되었다.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다 써야 한다. 다 써져요. 써진다. 지금 웬만한 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3학년 1학기 때 다 찼다니까요. 2학기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이미. 2학기 활동은 그 교과 세특 빼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일단 양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났다. 이제 무조건
생활기록부에서 요구하는 양은 다 채워야 되고 이제 거의, 그 네. 질적인 측면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이제 활동의 거지. 질이 네. 중요해지는 상황이 그 됐다. 양은 다 채우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다 채우고 있어. 우리 학교에서 다 채웠는데 뭐. 우리 학교 그래도 좋은 학교 아닌가요? 생기부 네, 좋은 학교. 잘 써준 학교. 그래서 지금 네. 과거에 이제 뭐 요번까지도 아마 그게 적용이 되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나열식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느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그 다양한 기회를 이제 학생들은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 어떤 참여 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록이 많은 사람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 기록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활동을 안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의 생활기록부의 기록사항은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활동을 왜 했느냐죠.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변화를 주고 어떤 학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뭐 양 채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나열식의 기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 관찰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잘 변화됐느냐를 얼마나 잘 캐치하고 그걸 잘 기록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생활기록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한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그런 그렇죠, 당연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모든 행사 끝에는 항상 쉐어링에 평가회를 할 수 있는 평가회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평가회의 평가 보고서를 개인별로 담당 교사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확실한 측면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담임 교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평가하지 못한 부분을 학생이 자기 평가의 개념으로 교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학부모님이 대신해서 교사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서로 교육 주체의 3주체가 서로 화합하는 융합하는 지금 교육감 출마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뭐 그런 체제가 가장 잘 된 학교가 맥이거든. 또 뭔가 좀 이상한 대로 잠깐 출마 분위기가 지금 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지금 시작인데 지금 법정 계류 법정 그쵸. 싸움 중인데 16년 후에 이제 또 네 알았고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9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10번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제가 쭉 나열해봤는데 실은 여기서는 모두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고르는 게 정답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중에 진짜 딱 하나만 찍어라. 이것만은 진짜 제일 탑이다라고 하신다면 혹시 뭐 하나 찍으실런지. 진짜. 사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출결이죠. 출결이요? 네, 근데 좋습니다. 단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이라고 봐요. 여기 하나만 이 안에 뽑았다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제가 사정관으로서 이 하나 둘 셋 하여튼 뭐 이것 중에 단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학생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을 보겠습니다. 행동특성의 종합의견란에 이미 항목별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나눔별의 측면도 있고 학습에 관한 측면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점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학생부의 제일 마지막에 뭐랄까 결론 부분 그러니까 진짜 종합해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각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들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모범적이고 뭐 성실한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단어들 거기에 뭐 어떤 책을 좋아한다 얘는 어떤 식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측면에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줄 수 있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동특성 종합의견이라고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교과학습 같은 생각.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행동 특성, 개인적으로는 교과학습, 내신 또 이 내신.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저는 이제 출결 사항이라고 보는데 모든 뭐 어떤 기록상이 됐던 사고결이나 어떤 그 뭐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무단지각 무단결석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다른 것에 잘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사고결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사고 지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요즘 보면 또 우리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분명히 종이 쳤으면 이미 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종이 쳤는데 양치를 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고 종이 쳤는데 뭐 아침에 이제 지각을 했는데 8시 10분까지 분명히 학교 내에 들어와서 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나 뭐 그러니까 이 출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원리 원칙대로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렇죠. 선생님들이 많이 좀 흔히 표현해서 많이 봐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결, 사고지각, 사고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일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근본적인 시작. 그렇죠. 네. 이것도 안 되면 아예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생기부에서도 1페이지에 3번 항목. 네, 3번 항목으로 그렇죠. 뭐 학적 사항이나 뭐 인적 사항 같은 경우나 뭐 그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평가에 관계된 가장 첫 번째 그래 기록이 되는. 그리고 어쨌든 출결, 뭐 행동 특성, 종합, 독서 활동, 창체 다 쓰는 게 결국 다 교사죠. 네. 특히나 행동 특성이나 출결은 다 담임 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 담임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입사관 전형에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뭐 넘어가고요. 12번 뭐 당연히 도움되는 거니까. 이제 13번이 좀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독서 활동을 입력하지 않는데 저는 서울대를 갈 생각이 없어요. 독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나요? 정답은 뭐죠? 아니죠. 이건 뭐 자소서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자소서에 책 이야기를 써라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생기부에는 왜 있어요? 생기부에는 독서 활동단이 왜 있어요? 그렇죠. 생기부에 독서 활동. 생기부에 빈칸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그렇죠. 생기부에 빈칸 빵빵빵 1, 2, 3학년 빵빵빵 독서 빵빵빵 있으면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게으른 학생이거나 뭐 난독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거 아니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그 이번 3개 쓰는 항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독서 활동이에요. 그 사제동의 독서 토론 했던 우리 것들. 학교에 사제동의 독서 토론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책을 읽고 자기가 관심 있는 참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좋은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책을 읽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더 발전된 어떤 독서 활동을 해나간다는 그런 그 스토리를 끌어가기가 참 독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고 또 다양한 독서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어떤 과를 쓰든지 좀 갖다 붙이기도 좋은 측면도 있고 책 읽어서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요새 책을 많이 읽기 어려운데 그래서 만약에 독서 활동 하도 중요하다고 들어서 읽지도 않은 책을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어쨌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제출했다. 대학 입시 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건 쪽에 뭐 검증 면접에 안 걸린다면 안 걸린다면 괜찮다? 매우 위험하죠.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합니다. 당연히 걸리죠. 매우 위험합니다.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긁어온 듯한 이미지는 또 담임 선생님들도 입력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조금 이제 글을 바꿔서 입력해 줬다면 모르겠지만 학생이 갖고 왔던 긁어온 글을 그대로 긁어서 또 입력을 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사정관이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책에 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사정관이 그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간에 두어 번만 물어보면 그 친구가 대답하는 수준이라는 게 검증 가능하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자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겠지만
자아를 성립하거나 또는 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활동이겠지만 간접적인 활동은 독서죠. 독서다. 특히 우리 농어촌처럼 직접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곳에선 그렇죠. 독서가 참 중요한. 독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고1, 2 학생들 중에 이미 입력을 했는데 이것처럼 읽지 않은 책을 입력을 했다. 읽어야 된다. 읽어요. 어쩔 수 없어. 읽어야 된다. 생기부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있는 읽어야 시간 돼요. 충분하고. 아니 기회가 있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거 큰일 났다. 그거 어떡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큰일 났어요. 아무튼 잘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도 조금 어찌 보면 논란스러운 문제인데, 진로 활동을 고1 때 변호사, 고2 때는 회계사, 고3 때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진로 활동이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을까? 당연히 쓸 수 있죠. 대신 왜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왜 꿈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예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은 변호사는 고1 때 변호사는 어떤 애들이 꿈꿔요? 거의 상위권 애들이 꿈꿔요. 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점수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보다 살짝 낮은 회계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과 성적 봤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얘는 사정원장을 쓰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게 꿈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변호사 하다가 의사 하다가 의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런 거? 그렇게 갔으면 여기서 어떤 질문의 취지가 그렇죠. 어떤 진로가 변하는 거는 에 대한 변경 여부가 그거는 상관없어요. 관련 있는 없느냐라고 한다면 아닌 거고, 근데 또 세부적으로 지금 성기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얘가 너무 많이 너무 그렇게 보여서 점점점 꿈을 낮추는 거지. 그러면 의대 가고 싶다가 그냥 약사 되고 싶다가 그러다가 그냥 화학과 나와서 무슨 제약회사 가고 싶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성적이 떨어져서 꿈을 바꾸는 결국 거거든요. 이거를 볼 때 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정관들은 성적 추이도 볼 것이고 자수도 봐서 결국 이렇게 바뀐 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지만 마치 공부를 점점 못해지니까 꿈이 깎여나갔다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꿈 꿨을 때는 철저히 그 꿈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면 저는 사령관들은 굉장히 이쁘게 볼 것 같아요. 얘는 변호사적인 능력도 있는 애가 의대로 온 애네? 라고 했을 때는 더 메리트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16번은 아까 했던 얘기 중복이고요. 17번도 또 좀 재밌어요.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한 친구들 우리 많죠. 맞아요. 근데 생기부 및 자기소개서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절 검사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겁니다. 동아리 활동 분명 요새 동아리 활동에서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활동들을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활동 내용은. 자, 이런 경우 자소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활동 내용이 똑같은 거지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그 보고 듣고 뭐 어떤 배우고 이런 점은 다르죠. 그렇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올해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완벽하게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쓰는 같은 동아리 친구도 있었어요. 같은 과 같은 대학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그리고 제가 본 결과 그 네 친구 모두 똑같은 활동의 동아리 내용을 썼습니다. 4명이? 4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친구들 같이 모여서 그 대학을 가자고 그 과를 가자고 같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네 친구들만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서로 크로스 체킹. 그러니까 내가 주도했어. 그렇죠. 캠페인 내가 주도했어. 근데 넷이서 똑같이 다 내가 주도했다고 하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솔직히 다른 활동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살짝 약간의 이제 부풀림. 내가 뭐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의 역할처럼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엔 조심해야 된다. 크로스 체킹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친구가 있다고 할 때 세 명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거짓말로도 쓰나요? 요즘은 자소설이라고 하죠. 자, 소설. 예. 소설. 스스로 쓰는 소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확인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한 미화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거짓말을 해서는 곤란하다. 거짓말이라는 건 확인 가능하다는 거니까. 네, 특히 확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진짜 면접에서 크게. 그리고 이제 그게 걸리면 실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학생들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추천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추천인의 그 추천하는 그런 어떤 그 추천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에서 같이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 같이 토론 활동이 있었어도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각자 느끼고 배운 것들은 각자의 느낌대로 정리해서 자소서를 쓰는 게 좋다. 각자의 목소리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서로 보여주고 그러면은 서로 닮아가요. 자소서가? 예, 자소서를 만약에 누구한테 꼭 보여주고 싶거든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뭐 제3자에게 보여줘야지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는 자기와 가장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자기와 가장 비슷한 활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닮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자소서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자, 18번 뭐 맨날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공부를 못해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공부 못해도 돼요?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 거지. 또 배움의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못한 경우, 뭐 그런 경우라면 아주 예외적인. 아주 예외적인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자기는 어쨌든 그런 잠재력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걸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증명이 쉽지가 않겠죠? 그 열정이 있는데 최소한 내가 무언가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거 관련한 교과 우리 고등학교의 수많은 교과 중에 한 과목이라도 없을까? 예를 들어 과학자 쪽에 열정과 희망이 있었던 아이라면 과학 쪽 과목의 내신은 최소한 그 정도의 그 과학의 뭐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이라도 걸리는 게 없을까? 뭐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그리고 못해도 갈 수 있어요. 저희 전문대도 사정관 전형이 있어요. 전문대도. 전문대도 지금 이게 전문대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전문대도 사정관 전형이 있어요. 열정만 봅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농어촌 전형이 이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보다 농어촌에 있는 학생이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까